미 백악관은 중국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면서 최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이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악성 사이버 활동 국가들에 대해 반드시 발본색출하여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국, FBI 그리고 국가정보국이 손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하여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탑 뉴스들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워싱턴의 그것이 알고 싶다 시작합니다. 오늘 그 탑 뉴스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악성 사이버 활동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미 백악관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FBI, 국가정보국이 지금 아주 이 세 인텔리전스 에이전트가 나서서 중국의 사이버 그 활동에 대해서 지금 아주 대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도 사이버 테러를 받았죠. 뭐 그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네. 포항제철도 이제 사이버 테러를 받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걸 알고 있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늦게 이제 그 소위 국방 관련되는 군수무기 관련되는 이쪽이 이제 틀렸는데 이것은 사이버 이 테러죠. 소위 말하는 국방안보 관련되는 무기 제작 혹은 또 중요한 정보들을 북한이 사이버로서 해킹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한국 정보기관이 알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인지를 했으면 언제부터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그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을 낳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북한이 털고 중국은 지금 미국을 털고 있느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쪽을 지금 털어서 지금 아주 그냥 발끈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또 그 국방부 kirby 대변인과 Q&A를 제가 좀 유튜브에 올린 걸 보냈습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미 국방부는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거는 인텔리전스 이슈이기 때문에 주로 말을 굉장히 아꼈지만은 제가 뭐 아주 그냥 Q&A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아주 그 사이버 사령부를 완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축소하고 이게 하나의 더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번 지난 금요일 날 한미 그 사이버 워킹 그룹이 또 뭐 출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사이버 워킹 그룹이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밝혀졌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이 뭐 하웨이 문제 터졌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정세를 잘 모르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화웨이는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는 통신망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전시가 되면은 국가 기밀 혹은 교통망이라든지 통신망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망들을 중국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지금 화웨이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가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뭐 서방 국가가 화웨이를 통제하면 그 이익은 삼성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의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제가 요즘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사일런스 인베이션이라는 중국의 조용한 침공,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교수가 지은 책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미동맹 훼손이라든지 혹은 미국과 관련되는 동맹국들에 대한 침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할 때 롯데가 결국은 철수하는 사태가 오고 중내의 사람들이 험한 현상들을 정부가 일어나서 부추기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굴복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산불 정책, 산불 정책이라 해가지고 내놓고 이런 굴종적인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가까운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인 속국, 문화 속국, 또 다른 안보적인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이 체제 자체가 다른 그런 나라고 그들은 북한하고의 혈맹 관계지. 대한민국은 그냥 경제적인 파트너로 정도 혹은 미국과 대미 관계, 한미동맹을 훼손해서 자기들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1대1로의 가장 첫 번째 그 희생될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그들이 말한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과거 5천년 역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언제라도 자기들은 한국을 속국으로 혹은 침략을 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이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 시진핑의 어떤 체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명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설픈 이 이념 망상자들이 사회주의 망상자들이 그 망상 정권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잘못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오늘 또 제가 오다가 미국인들 몇 명을 만났는데요. 한국 선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거 얘기하면서 중국의 이번에 사이버 그 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국 선거가 이기려면은 지금 이 선거 투표권 그걸 전자투표로 하지 말고 개수, 그러니까 손수로 치알리는 투표를 해야 이긴다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난번도 뭐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그러고 지금 이래 은근슬쩍 중국이 이 선거에 개입하면 내년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빨리 수개표를 하자라고 제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선거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은 내년 선거가 있으나 마나라고 우리보다 더 미국인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스탠다드 법안을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제가 제출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그동안 그 당시에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안한 것이 사전투표 안 된다.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 보관함을 며칠 동안 보관시켜 놓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 두 번째는 투표소 개표예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라. 그 조금 인원이 더 들어가겠지만은 실질적인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들어왔는 투표수하고 발표하는 투표수가 그 자리에서 투표를 개표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전산상으로 수개표를 그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가 가능하거든요. 투표수 개표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하면은 그 투표함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절차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봉투에 넣어서
또 넣으면은 몇 표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통해서 개표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법안을 제가 20대 때 넣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다음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이 막 다가오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지금 지금 그 법안 제가 냈는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여야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들이 사전투표를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사전투표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사전투표도 투표소 개표하면 됩니다. 투표소 개표해서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확인을 받아서 그때 여야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받아서 투표소 개표 현황을 수개표로 딱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 그 상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만뒀어요. 조혜주라는 사람이. 그것은 뭐 제가 행안위 간사도 하고 많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알박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면은 문재인 정권이 또 선관위의 총책임자를 다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3년간 다시 그 사람 문재인 정권의 그 편향된 선관위 책임자가 다시 임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임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이제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당겨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3년 임기면은 선관위의 상무위원은 그냥 3년 임기면은 그대로 3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몇 달 남겨놓지 않고 이제 사표를 썼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노총에 의해서 언론이나 PD연합회 이런 걸 통해서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몇몇 이제 보수를 지칭하는 언론들이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수 입장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송이 거의 KBS, MBC, SBS, 연합, YTN 이런 부분들이 민노총에 거의 장악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곡된 편향된 방송을 이제 선거 7, 8개월 이 상황에서 지금도 편향된 방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조건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뭐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잘못된 나라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나라의 국가 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단체가 그걸 나서서 이끌어가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또 그리고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전에 미 국무선이 막 들어왔어요. 막 발표를 했는데 4단계 된 나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출국 여행 금지를 내렸어요.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브리티스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 UK, 영국이 들어있고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있고 이 나라는 여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3단계 나라 쭉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뭐 다 시간상 다 읽어줄 수 없지만은 지금 한국 방역도 이게 코로나 방역을 문재인이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꽁지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코로나가 발이 있고 코로나가 무슨 듣고 보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6시 이전에는 5명이 됐다가 6시가 딱 되면 2명으로 돼야 된다. 아니 코로나가 그러면 자 6시 이후에 우리 공격하러 가자 그럽니까? 밤에 자 공격하러 가자 자 6명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방역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네? 아무튼 K방역쇼를 통해서 네. 지난 총선 그 이전 지방선거 뭐 등등등 이제 쇼를 많이 했고 특히 K방역쇼는 전 세계적으로 바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K방역쇼, K방역 회의할 때마다 무슨 K방역 얘기하다가 결국 백신 확보 못해서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먼저 네.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홍콩과 대만이 아무래도 중국 내부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 출입 금지, 항공하고 그다음에 항만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다음 그 몇 개 나라,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몇 개 나라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아주 적게 나온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인 출입 금지의 항공을 막아야 된다 이랬는데 중국 우한에서 600명이 수학여행단이 대구를 오고 말이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국 폐렴이 들어오는, 중국 코로나 폐렴이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지금 4단계 팬데믹이 오는 걸 예측도 못하고 중국 백신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인정을 하고 중국 백신 맞은 사람은 돌아서 격리하지 않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중국 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백신에 의해서 지금 피해 국가들이 남미에서부터 아시아권에서 많이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나라가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생명권조차도 중국 눈치 본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중국에서 들어와서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 특히 델타 변이에 중국 백신이 효용이 거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른 델타 바이러스에 지금 그 감염된 중국인들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통과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지금 통계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정책 자체가 굉장히 굴종적인 정책이고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뭐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하려니까 중국이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은 역적행위입니다. 역적행위. 근데 야당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미국 같으면은 분명히 이슈를 국회로 가져가서 따져야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잠시 이제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신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정권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큰 네. 반역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말이지. 중국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해서 시간 두기 이런 격리 상태를 해제한 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 잘못된 그 부패, 또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이 실질적인 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 정치에 저항하지 못하는 정당은 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지금 WHO도 다시 중국 우한을 재조사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국을 여행하는 거를 여행 경보 지금 미국은 4단계씩 올라가지고 아주 동맹 가까운 영국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4단계 때려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도 빨리 이런 경우는 차단도 하고 해야지, 아니면 청와대를 봉쇄를 하든지 해야지 않나요? 예? 지금 뭐 저 사람들은 김호란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이념적 자기들의 동지 아닙니까? 네. 국민의 지금 코로나로 피해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의 그 압박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 방역 책임자를 자기 이념에 같은 사람을 갖다 놓고 이번에 4차 팬데믹도 지금 청와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게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국민을 탓하고 질병청은 청와대를 탓하고 청와대는 질병청을 탓하고 서로 빙봉 치는 지금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라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참 저는 개탄스러운 일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통제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고 가정이 파괴되게 생겼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 분노하는 것도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분노를 자체적인 혼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노를 하게 만든 또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든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한테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망해버리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망하면은 은행 대출 안 되죠.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재난지원금 얼마 준다고 그다음에 피해 지원금 얼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라는 것은 특히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투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같은 같은 말에 동의하고요. 그 8월 15일을 아주 문재인이가 무섭게 여긴 것 같아요. 지난해도 아마 8월 15일 다가와서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 것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민노총은 몇천 명을 가지고 그냥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도 꼼짝없이 놔놓고 아니 민노총은 그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확진자 나왔다고 뭐 보도를 합니까? 뒷조사도 안 하면서 지금 민노총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어요. 올린 3명입니까? 민노총은 아무튼 자기들이 집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만은 작년 8월 15일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네. 그대로 민노총한테 들이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카드 사용 기록이라든지 네. 뭐 등등 조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참석했던 민노총 사람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서 민노총에 의해서 확산이 늘었다든지 네. 지금 오늘 아마 최대 그 확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젯밤 기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기준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치우치지 않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한테 조금 그 생각이 같은 자기 편이라 그러죠. 그런 편가르기 식으로 민노총이 작년 8월 15일 날 자유우파 국민들을 그렇게 탄압하던 식으로 민노총도 조사를 해야죠. 지금 4차 팬데믹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미국의 정책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고 백신이 50% 1차 접종이 50% 이상이 되면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변종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변종이라는 것은 오늘도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또 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미국이 지금 7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미국은 뭐 어제 그 야구 뉴스에 보니까 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감은 백신에 대한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 확보에 의한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방역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자영업자가 다 망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이제는 백신 수급을 빨리 하고
그다음 백신 접종이 1차 접종 50% 이상만 되면은 이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방향이 맞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그 우선 저기 중국과 인도의 저 인들을 차단을 일단 해야 되고요. 이 미국도 지금 골치 아픈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그 백악관에서 아마 제가 유튜브 보낸 걸 보셨겠지만은 캠프 데이비스 그 별장을 가기 전에 기자들의 그 1호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 저들이라는 것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백신을 맞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일단 맞으면은 마이너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죽을 일도 거의 없대요. 그러면은 뭐냐, 감기랑 똑같이 가야 백신은 이제는 그 아까 중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백신을 코로나를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기 때문에 매년 감기 그 예방주사 맞듯이 코로나도 매년 아마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맞으면은 안 맞은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백신을 권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이용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팬데믹이 그렇게 전 트럼프 대통령 때 팬데믹이 얼마나 심하게 그냥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백악관 앞에서 그 시위는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 정부는 시위하는 거 다 허락했습니다. 그 방역을 하면서도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서도 그 블랙피플들이 얼마나 시위를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블랙피플 매더리라 그래가지고 검은 사람들의 그 문제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뭐 인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튼 한국에서는 K방역 쇼에 국민들이 너무 속았다. 네. 이제라도 K방역의 핵심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치료제거든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그분들이 한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지금 4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게 누가 해서 야당이 국민의힘이 싸웠습니까? 우리 공화당만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옳았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선택을 자기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자기들의 피해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정당 선택이나 정치인 선택도 현명하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냥 큰 정당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보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병원으로. 예. 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3주간 1차 3주간 병원으로 나오셔서 이제 뭐 형기병 정지가 아니고 아무튼 병원에 입감되셔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 그런 상태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몸 상태는 왼쪽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서 아마 그쪽 부분도 지금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몸이 아프다 어떻다 저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는 분인데 요 근래 수차례에 걸쳐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3시 20분에 네. 나오셨고 제가 서청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병원까지 제가 호송차 뒤에서 같이 갔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시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공화당은 8월 15일 날 즉각적인 석방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품으로 대통령이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원해달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고요. 지금 저희
근데 전 또 세계가 하나는 지금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도 그전 인터뷰를 해보면서 물어봤어요. 소위 위정자들이 부정부패 문제로 위정자들이 이제 다음 정적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보통 뇌물이 나오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4년 4개월 재판만 몇 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뇌물 한 푼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복으로 오늘이 1574일째예요. 4년 4개월이 이제 넘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저는 뭐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고 거기에 불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렵겠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제 뭐 윤석열이가 대우 갔어요. 대우 갔는데 저는 윤석열은 더 나쁜 놈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삼성하고 그 말 세 마리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최순실이가 독일에 간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말 세 마리를 줬니 안 줬니 그것이 뭐 최순실이 소윤이 삼성 소윤이 이걸 가지고 박근혜 대 결국은 말 세 마리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요 그 소위 말하는 촛불이라는 거짓을 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속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다 아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는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정권교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권교체가 제1위 우리 국민들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뜻이라 하더라도 윤석열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묵시적 정탁이나 경제공동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묵시적 정탁이나 경제공동체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잣대를 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악랄하게 전직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감옥 보내고 국정원장 분단된 국가에서 정보수장인 국정원장 세 사람 다 구속시키고 이재수 사령관 결국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자살하고 변창훈 검사 자살하고 이러한 수백 명의 자유우파 사람들을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인데 아무리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짓과 불의의 표상인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 잘못된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단이 있느냐? 그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권 교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잘못한 건요. 왜 광주부터 가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지 말고 원천적으로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앞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하지만이 우파들의 그거를 인정할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아마 우파들의 한이 맺힘을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뭐가 된장인지 뭐가 똥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나. 국민들의 이제 의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방송이지 않습니까? 언론 방송들이 그렇게 거짓 기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꿇어 앉아서 눈물 흘릴 때 저는 구미 상무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제가 정말 꿇어 앉아서 사죄를 드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한테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게 살게 하고
얼마 전 며칠 전 7월 19일 날이 이승만 대통령 서거 56주기입니다. 건국 대통령도 잊어버리고 구국의 영웅 정말 부국강병에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주 정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가더라도 저는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단지 하나 가더라도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국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윤석열은요, 탄핵 소위 말하는 거짓 불법 선거, 불법 이 재판에 이 법치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4일씩 5일씩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구형은 33년을 때렸지 않습니까? 이재용 구속되는 날 윤석열은 이재용 수사팀한테 정말 대단한 일 했다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격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윤석열이가 33년형을 때렸느냐.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용이는 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묵시적 청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재용을 저렇게 감옥에 보냈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자유우파 국민들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되느냐. 근본적인 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정의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면은 뭘 하겠습니까? 나라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꿔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대통령병에 완전히 대통령 하고 싶은 그 욕망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 수사 게이트 권력 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그 권력 게이트 수사 면죄부 줘버리고 이러한 부분은요 한 번만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윤석열은 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 교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그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빨리들 잊어버린다고. 아니 윤석열이도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귀를 기울일 때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사 누구죠? 이름이? 무슨 그 유영한가? 그 변호사? 그분이 나와서 말하는 들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인포메이션을 안 받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진짜 이게 친누이처럼 또는 자기의 분신처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데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섭섭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그건 잘 판단하시라 보고요. 네. 뭐 정보가 차단됐으면 이제 나오시면은 뭐 정보가 여러 정보를 다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저는 사실 욕심이 없어요. 제가 할 도리는 정치인 한 명, 특히 대구 경북 정치인 한 명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저는 확실하게 내용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인 부정부패를 할 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뭐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뭘 저렇다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다. 단지 하나 그 탄핵 정국에서 제가 당에서 또 야당의 그 당시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당내에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힘든 길을 가시겠구나. 누구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고
또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것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권력 찬탈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입장에서 저도 그거를 굴종하고 그냥 뭐 누구 말대로 저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너 외국 가서 한 몇 달만 있다 와라. 근데 저는 그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이 길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저도 인간이니까 섭섭한 면은 있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이제 40만이 넘는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제가 요즘 시장을 경남 경북 중심으로 38곳을 갔다 왔어요. 그거 가서 느낀 것은 시장 가는 곳마다 우리 당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또 시장 상인들이나 그 시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저는 하루빨리 나이도 있으시지만은 지금 아픔이 많이 악화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 품에 빨리 오시고 8월 15일 날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저 병원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구치소로 다시 수감되는 일이 없이 바로 8월 15일 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믿는 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혹은 뭐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가 다시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이제는 자기들의 임기도 이제 마지막이고 이래서 이제 심히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저희 지인이 이 방송을 듣고는 아주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하는 거하고 본인의 생각하고 어쩌면 똑같느냐고 아주 그냥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생각이 너무나 똑같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 좀 가서 좀 도와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 말고 어떤 인물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는 과연 어떤 인물이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어글이 할 만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탄핵을 주동했고 또 네.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뭐 그 중에서 직접적인 탄핵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한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보면 뭐 김태호 의원도 그 당시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입장이고 뭐 그 정도다. 나머지 뭐 지금 보도 원희룡이나 그다음에 유성민 그다음에 홍준표 지금 뭐 그 중에서도 윤석열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 이 나라를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한테 나라를 그냥 넘겨버린 그런 장본인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원천적으로 그분들은 저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이가 아무튼 그 정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검찰로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치 검찰이 맞아요. 정치 검찰이 맞고 권력의 눈치를 대단히 많이 보는 사람이다.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고 또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 사퇴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접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권력 아부적인 사람인데 국민들께서 추미애하고 싸우면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뭐 그것이 옳다고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이 불법 거짓 정권이었으면은 새로 나오는 우파 정권은 진실 정의로운 정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진실 정의로운 정권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그것이 제가 보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네. 우리 공화당도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이제 석방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뭐 네.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대통령과 의논해서 출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또 지금의 후보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그 이후의 문제고, 만약 대통령이 안 나오시면은 대통령께서 똑같은 스탠스로 지금 침묵으로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래 되면은 우리 공화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빨리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대선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8월 15일 이후로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A입니다. A. 예, 8월 15일은 아마 이재용 그 회장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이번 8월 15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석방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크리스마스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나 청와대 뭐 두 가지 기류예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윤석열의 지금 그 지지세를 꺾겠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책략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누구의 어떤 그런 책략에 넘어가실 분은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은 아무튼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석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병이 악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8월 15일 날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민심을 정확하게 이제는 이 좌파 정권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입니다. 문재인의 운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운명도 이제 알고 이제 하늘이 또 움직이면은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인재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같으신 분도 이런 나오셔가지고 나라 살리는데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서 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열망이고, 국민들이 분노한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속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단지 이제 특히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 잡으면 정말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회생불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건 막아야 된다는 큰 대전제하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막아야 될 거냐. 저는 뭐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정체성 문제라든지 좌파들하고의 이 싸움을 하더라도, 또 기본적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이제 5년 지나서 이 붉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지금 권력기관 다 장악되고 민노총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아나무인, 그야말로 민노총은 청년들하고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하고도 당당하게, 정교조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하고 맨날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들도 설득하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지. 그냥 여야 그냥 합의하고 뭐 노무현이 얘기한 여야 연정을 통해서 개헌이나 하려는 그러한 지도자로서는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하면서 하여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참 열심히 우리
시장 다니면서 장을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또 누이만 찾지 마시고 누이 동생 해수기도 좀 찾으세요. 예, 예.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